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력직 관리자를 채용할 때 뽑은 다음에 아이고 한 달 동안에는 직원들 한번 보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 동안 월급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갑니까? 경영자의 주머니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월급 주면서 적응시키지 말고 입사하기 전에 월급 안 주면서 대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이 채용의 과정으로 정당해야 되죠. 열정페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3단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단계. 회사에서 경력직을 채용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경력직을 채용하게 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규모가 커져서 중간 관리자가 필요할 때예요. 이 경우가 가장 많은 경력직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성장해서 사람들을 많이 뽑았어요. 그런데 팀 1급들을 보니까 팀장으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팀장들 중에 보니까 본부장으로 세울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럴 만한 어떤 응축된 그런 기간이 없었던 거예요. 리더십을 배울 만한 기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려고 할 때. 세 번째,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직무가 있을 때, 우리 회사 뭐 IPO 상장하려고 하는데 5년 후에 상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CFO급의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회사 제조업 했는데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B2C 사업하려고 그래요. 개발자 필요하죠. 새로운 전문적인 직군, 그동안 우리 회사 안에 없던 직군, 그런 사람 뽑으려고 하니까 회사 내에서 뭐 신입사원 뽑기도 어렵고 어떤 수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사람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상황이에요. 세 가지 상황별로 어떻게 경력직을 채용해야 될지 각각 좀 다릅니다. 1번, 반드시 경영자는 비전하우스를 출력하셔서 현지 커피챗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판교에 있어요. 그러면 판교로 차 타고 비전하우스 출력해서 판교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설득이 필요해요. 내가 기술 비전, 나는 이런 기술과 차별화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나는 성장할 거예요. 시장 비전. 시장의 변화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영자들이 조직을 크게 키운다라는 관점보다는 조직이 구성원이 작다 하더라도 작지만 강력한 회사를 추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언더백 경영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므로 가인지 캠퍼스가 가지고 있는 가인지 경영 메뉴판들을 쪼개서 온라인으로 올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양식까지 올려주면 반드시 가인지 캠퍼스는 많은 경영자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경영자가 커피챗을 하면서 경영자의 설득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요게 현지 커피챗이에요. 요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애틀란타 날아가가지고 여기서 언제까지 설탕물이나 빨고 있을 겁니까? 나랑 세상을 바꿉시다. 펩시 부사장을 영입한 이야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삼고초려, 삼국지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게 1번이에요. 이거 안 하고 앉아서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망했다.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았거나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 그럼 먼저 가서 커피챗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가 해야 요거 요청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나를 먼저 어필해야 요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1번 지식 리스트, 2번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그 사람이 이력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력 기술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식 리스트예요. 상대방이 지금 개발자로서 CTO로 내가 영입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제가 오늘 이야기 제가 1시간 동안 잘 말씀드렸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비전이 어떻고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헤어지면서 아이고 부장님 다음에는 우리 합정동을 한번 오시죠. 합정동을 오실 때 그때 저랑 그때는 제가 우리 부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가지만 준비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경력 기술서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부장님이 갖고 계신 지식 리스트, 이렇게 저희 쪽에 오시면 후배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동료들인데요. 그네들한테 CTO로서 좀 가르치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리스트 한번 좀 정리해서 오시면 그걸로 다음번에 합정동에서 한번 만나시죠. 그럼 온다 안 온다? 와요. 내가 어필을 잘 했으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리더십 면접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리더십 면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원자가 자기 증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지식 리스트 점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내가 질문해요. 이런 일 해보셨는데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저희는 이런 거 필요한데 이런 거 가능하십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몇 사람 붙여드려야 됩니까?
그럴 때 돈은 어느 정도 좀 기다려줘야 됩니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하십니까? 이 일 하셨네요. 거기 때는 무슨 역할 하셨습니까? 그거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면접이에요. 이거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임원이랑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불러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이때 지원자가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요즘은요, 사무실 공개 안 하면 사무실도 공개 안 하고 면접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도 한번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결 과제 리스트를 내가 주는 겁니다. 자, 애썼잖아요. 지금 이 사람 면접 봤어요. 그야말로 탈탈 털렸어 지금. 그런 다음에 해결 과제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당신이 오면 내가 부탁하고 싶은 해결 과제는 이런 겁니다.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도 주실 수 있습니다. 쭉 리스트업해서 당신이 입사하면 한 3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이 정도는 나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보십시오. 하고 딱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팀 실무 커피챗입니다. 팀 실무 커피챗이에요. 이것은 회사 가까운 카페를 가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에 사내 카페가 있으면 거기서 하셔도 괜찮겠지만은 커피챗이 되려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려면요. 사무실에서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말 안 해버립니다. 커피숍에 가서 백색 소음도 들리고 옆에 사람 이야기하는 것도 살짝 들리는 상황에서 팀 케미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룹 지식 미팅을 이때 하시면 돼요. 왜? 해결 과제 리스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대리급, 주임급, 사원급이 이게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잘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룹 지식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원자는, 경력직 지원자는 팀원들에게 자신의 지식이 이미 검증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도 한번 보여줘. 입사하자마자 권위를 가지고 첫날부터 대화가 가능해요. 팀원들 입장에서도 새로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새로 실장님이 왔는데, 새로 팀장님이 왔는데 저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괜히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질문 안 하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장은 어때요? 문제 해결만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경력직 관리자를 채용할 때 뽑은 다음에 한 달 동안에는 직원들 한번 보세요.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한 달 동안 월급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갑니까? 경영자의 주머니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월급 주면서 적응시키지 말고 입사하기 전에 월급 안 주면서 대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이 채용의 과정으로 정당해야 되죠. 열정페이 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3단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단계 현직 캐피챗 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리더십 면접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단계 팀 실무 커피챗. 이 3단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에서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돕고 성공적으로 관리자로서 딱 세팅이 돼가지고요, 직원들도 한번 쫙 수준 올라가고 관리자도 와가지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경우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약간 귀찮거든요. 경영자로서 2번 만나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거 귀찮아서 안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고요. 요거 진행해서 좋은 경력 관리자들 영입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경력직 채용, 빌런의 함정, 막상 훌륭하다고 그래서 대기업 스펙도 있어서 중견기업 스펙도 있어서 뽑아봤더니 이력서에 썼던 경험들이 모두 자기 경험이 아닌 것 같더라. 경력상으로는 업계 베테랑이었는데 한 달 만에 내공이 들통나고 말았다. 들통난 것은 개인의 인생이니까 그만두면 특별히 리스크 없어요. 그런데 경영자는 어때요? 회사의 사장은 어때요? 리더십에 타격을 입는단 말이죠. 기회비용 드리고 경력 들통났다고 해서 월급 안 줄 수 있습니까? 월급 다 나갔어요. 손해 누가 큽니까? 회사가 손해가 커요. 그러므로 경력직 채용을 할 때에는 시스템 속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낸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시면 돼요. 경력기술서에 신규 생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생산을 제2공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어떤 공장장을 뽑는데 딱 경력기술서에 이 공장 설립 및 운영 해봤어요. 우와 대박.
우리도 2, 3년 내에 제2공장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채용하면 제2공장, 이 사람한테 맡기면 잘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2공장 설립할 때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공장 설립했군요. 그러면은 지원자님은 역할이 뭐였습니까? 태스크가 뭐였습니까? 그런 역할 맡으셨네요. 그럼 어떻게 그 태스크에 대해서 행동하셨습니까? 어떤 액션들을 하셨습니까? 그랬군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이른바 스타 기법이라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질문 말고도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제2공장 설립하셔서 성공적으로 운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 회사도 제2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거 만든다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잡아보시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어떤 일의 전문가는 그 일에 걸리는 자원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트 차트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에 대해서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들어보면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토익 800점 맞아본 사람한테 토익 800점 맞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며칠 동안 공부해요? 라고 물어보면 답합니다. 그런데 토익 한 번도 시험 안 봤어. 그런 사람한테 토익 800점 맞으려면 며칠 동안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요? 대답 못합니다. 그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때 경력직에게 기대하는 핵심 역량 두 가지예요. 신규 사업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너무나 당연하죠. 두 번째, 논리 분석을 기반해서 문제 해결 역량이 있는가?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신규 사업 영역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가? 요걸 다 봐야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전문가라고 부르지만 좀 세면 뭐예요? 고문관이라고 부르죠. 자기 일만 알고 인접된 거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이렇게 탁 이거 맞고 말 달리듯이 이것만 해.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관련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직무 관련 전문 지식 및 기술 역량을 확인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관련된 지식을 확인하는 방법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제발 경력직을 뽑을 때 그에게 업무 지식 리스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지식 리스트를 요청해서 지식 리스트에다가 내가 적을 수 있는 거 5개 이상이라도 적어서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분야 경력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인사 전문가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인사로서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사라고 간판만 걸어놓고 그냥 행정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라고 간판 걸어놓고 사내에서요 노트북만 그냥 사가지고 총무적인 역할, 물론 총무도 중요한 직무입니다만 총무적인 역할만 하다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 타이틀을 걸고 10년 내내 경영자의 비서 역할만 하다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사 담당자를 뽑는다, 10년 경력이 있다, 그대로 보지 마시고 업무 지식 리스트 1. 지식 제목 A급 인재 확보 역량 범주 레벨 3 내용 타겟팅 셀링 포인트 의미 채용 인재 판별기 입사 첫날 프로그램 수습 통과 방법 난이도 레벨 3 전수자 나는 누구한테 배웠다 스스로 학습했다 전수하려면 소요 시간이 이거 20일 걸린다. 적게 하셔야죠. 전문가를 채용한다 하더라도 지식 리스트만 보셔서는 안 돼요. 그가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그 말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프로젝트 관리 및 리더십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처럼 중요한 계약을 딸 때 필수적인 역량으로 일정 조정, 예산 관리 이런 핵심 능력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어떤 일의 프로젝트를 하려면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된 일정을 조정하고 예산을 관리해서 뭔가를 해본 거예요. 프로젝트를 해봤다. 그 말은 복잡하죠. 목표도 해야 되고 일정도 늦어지고 누구는 말 안 듣고 일하다가 누구는 퇴사하고 복잡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을 관리해서 프로젝트의 결과를 내봤어요. 그럼 뭐예요?
프로젝트 수행 일정표라고 하는 것을 검색하시면 카인지 캠퍼스에서 들어가 보시면요. 프로젝트 계획서라고 있습니다. 그 양식 사용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급해서 그냥 아무거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의 전문가다, 신규 사업 전문가다, 마케팅 퍼포먼스 전문가다, 브랜딩 전문가다, 마음껏 전문가 이름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제를 내주셔야 돼요. 초기에 과제 내주를 못했다. 그러면 입사한 지 1, 2, 3일 만에 뭐라고 하세요?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일정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초기 요청하셔야 돼요. 이거 면접 과정에서 이거 요청하실 수 있는 거 제일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쭈꾸미 만두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쭈꾸미 만두가 없으니까 쭈꾸미 만두 출시 프로젝트 계획서를 한번 좀 넌지시 작성해 가지고 저랑 한번 좀 미팅해 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해보고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요 일정 바로 잡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나오고 쭈꾸미 만두를 CU 편의점에다 납품하기까지에 누구를 만나야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서 대략 이거 90일 걸리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늦었다. 빨리 지금 이거부터 해야 된다. 그 이야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텅텅 비어 있어요. 안 해본 사람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걸로 그 사람 실력 파악하시기 바랍니다.